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기초개념 시리즈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평균 이상 인지 편향 효과 better than average effect라고 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우리가 우월성 착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바람직한 특성과 관련해서 나는 평균보다는 더 우수할 거야 내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향이 있다는 그에 관련된 그런 연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도 보면은 우리 이제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낙관적 편향 아니면 비현실적 낙관, 낙관적 편향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미디어 이론 중에 하나인 제3자 효과와 제3자 지각, 이것과도 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이상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 낙관적 편향과 제3자 지각에 관련된 이론들의 어떤 구조와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이상 효과는 자기의 능력을 남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사회 비교 이론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평가고, 이 자기 평가 중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그 메타 커그니션, 메타인지라고 불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이 더닝크루거 연구의 어떤 기본이 되는, 유래가 되는, 바탕이 되는 이론으로 이 better than average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더닝크루거 이펙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엘리케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걸 연구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낙관적 편향, 제3자 지각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코그니션, 그리고 더닝크루거 이펙트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낙관적 편향, 이 better than average 이펙트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사례들이. 근데 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이야기해보라면 이 1977년에 크로스의 논문에서 발표된 건데, University of Nevada라는 이제 네바다 대학교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강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우리 대학의 같은 교수님들의 평균과 비교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94%의 교수님들이 전부 다 제가 평균보다는 더 잘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과 부합할 수는 없죠. 사실과 부합한다면 50%의 사람들만 내가 평균보다 우수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94%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심한 거죠. 요거는 인지 편향인데, 이 인지 편향이 굉장히 보편적인 거라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런 편향을 보인다, 편견을 있다. 그 다음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그 비즈니스 대학 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7%의 대학원생들이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평균보다는 80% 학생들이 평균보다는 나는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평균 이상 인지 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엘리케가 1985년도에 한 연구예요. 근데 사실 이 연구가 이제 굉장히 재밌고 또 설계도 잘 된 연구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 그 엘리케가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362개를 모아요. 근데 362개를 뭐 모든 형용사들이 사실은 뭐 좋고 나쁘고 한 게 있으니까 그 우리를 평가를 할 수 있죠. 우리를 묘사하기도 하고 기술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154개로 줄여서 이런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근데 형용사들을 자 봅시다. 이제 크게 어떻게 나왔냐면 사전 테스트를 여러 번 해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일반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용사들, 예를 들어서 intelligent, 뭐 여기는 그리고 intelligent나 polite, 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하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좋다고 인식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근데 요것도 두 가지 나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컨트롤비리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맘먹으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랑 그렇지 못한 거, 하이, 로우 해서, 예를 들어서 인텔리전트는 내가 막 노력한다 해서 막 잘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통제 가능성 낮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 폴라이트, 이거는 뭐 예의 바르다, 뭐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코어퍼레이티브도 있고 협조적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좋은 거는 럭키는 내가 통제할 수 없죠. 근데 bold, 난 용감하다, 뭐 이런 건 여기에 들어가고, 근데 요거는 이제 통제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여기는 약간 부정적인 거예요. 패시브, 수동적이다, 이것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jealousy, jealous하다, 난 질투심이 많다, 뭐 이거는 이제 high controllability. 여기는 이제 가장 부정적인 거는 lazy, 예? 그다음 요거는 게으르다, 이거는 디셉티브, 나는 남을 잘 속인다, 뭐 이런 이제 형용사들을 요 안에 각각이 수십 개들의 형용사들이 있는데, 이런 형용사들을 우리 그 대학생 피험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야, 그 1부터 7까지 너는 이런 속성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같은 대학의 평균적인 학생은 얼마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거 스코어를, 나는 인텔리전트, 나는 7이야, 나는 뭐 1부터 7까지, 나는 인텔리전트, 나는 6이야. 딴 사람들 얼마나, 뭐 얘네들은 대충만 뭐 조금 또 하니까 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7 빼기 5에서 숫자를 구해본 거야. 이렇게 숫자를 구해서 요것들 각 모든 형용사들의 평균을 구해본 거예요. 자, 여기 속한 모든 형용사들의 평균을 구해본 건데, 이게 숫자가 7 빼기 5에서 2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 내가 평균 이상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뭐 그걸 모아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 보여주면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만 봅시다. 그 컨트롤, 일단 요게 쉬우니까 요걸 보면, 요거는 플러스니까 나는 이런 특성이, 나는 딴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뭐 이런 거 평균을 해보니까 1이에요. 근데 1부터 7까지 척도해서,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부정적인, 잘 속인다 이런 거는 반대로 딴 사람들이 더 잘 속인다,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자기한테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이든 기본적으로 자신한테 유리하게,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향성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게 자기가 남들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정을 하더라. 통제 가능성이 낮은 것보다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네. 첫 번째 결론은 뭐 바람직한 특성에 대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는 거예요. 근데 평균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향성들이 통제 가능성이 있는 것에, 그런 특성들에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이게 기본적인 것들의 발견인데, 근데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의 판단에 대한 원인은 대부분이 똑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평가를 받으면 뭐 타인이 평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이 나를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평가를 받으면 결과가 발생하죠. 근데 결과가 이제 뭐 결과가 의미를 지닐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결과의 의미는 결과가 주어지는데 결과의 의미는 크게 단순하게 하면 잘했다, 잘했다, 잘했군. 응? 그 다음에 잘 못했다, 잘 못한다, 나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응? 자 이렇게 하면 요 잘했다고 하면 우리가 상을 받죠. 대부분 잘 못했다면 책임을 물거나 아니 벌을 받죠. 근데 책임이. 근데 요거는 이제 물질적인 보상이고 정서적인 보상으로 여기는 자부심이 주어져요. 근데 자부심. 그리고 요거는 뭐 요거는 자괴심이 주어져. 자괴심.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하고 자기에 대한 실망을 하고 또 이제 자책을 하고 죄책감이 들죠. 근데 길티 감정도 들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평가를 잘 받는 걸 좋아해요. 왜 잘 받으면 상도 줄 대로 자부심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평가를 받으면 이런 결과로 해서 이런 감정이 유발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남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평가할 때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야. 내가 선수인데 내가 또 심판이 되는 거죠. 근데 평가자가.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우리는 이런 결과를 항상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항상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 동기가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우리는 상을 받고 싶고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동기가 있어. 근데 이 동기 자체가 이 평가 자체에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서 그걸로 딱 평가를 하면 그 개입하기 힘들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남들과 자기를 비교를 해서 이걸 평가를 해야 근데 그게 사회 비교인데 페스팅거 선생의 1954년 Theory of Social Comparison을 보면 그리고 제 그 강의에서도 사회 비교 이론인데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객관적인 게 없은 사람들은 자기의 남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쉬운 기준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근데 평균 자기랑 유사한 그룹의 사람들과 평균보다 잘하면 일단 오케이, 평균보다 못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평균이 객관적으로 딱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주어졌다, 안 주어지면 우리가 평균도 같이 평가를 하면서 자기를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주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주관적인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는 뭐가 개입하냐면은 이런 이런 그 감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가 이 평가에 개입하겠죠. 동기가 개입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요거 이때 동기를 뭐라 하면은 자기 중심 동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고센츄리즘 이게 이제 가장 뭐 우리가 하는데 이고센츄리즘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잘 되기 원하는 거죠. 자기 이익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 이익 뭐 해서 셀프 서빙 모티베이션 그래서 이런 동기들이 개입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는 나를 좀 더 좋게 평가를 하고 남들을 상대적으로 좀 낮춰서 평가하고 그런 결과를 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평균을 내보면 50%를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평균보다 높다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동기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동기적인 설명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설명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설명은 인지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그냥 모든 우리 판단과 행동에는 인지적인 설명이 있고 동기적인 설명이 있는데 인지적인 설명은 뭐냐면 cognitive explanation 인지적 설명이라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게 인지적 설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나를 꼭 잘되게 해야지라는 그런 어떤 욕심이라든가 동기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이런 그 편향을 예, 편의 판단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왜냐면 정보 자체가 한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폴라잇이다. 그러면 폴라잇을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른가를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하나는 와 그래 최고로 예의 바른 건 이 정도 상태를 말하는 거지라고 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나는 70%야 80%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남들은 우리 사회 규범이 그래 사람들 예의 바라야지 그러면 나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하고는 행동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예의 바른 것에 근접해 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예의 바른 사람은 조금 예의 바른 게 예의 바른 거로 생각을 하고 많이 예의 바른 사람은 많이 예의 바른 게 예의 바른 생각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게 인지 설명에 대표적인 게 너가 얼마나 유식하냐 뭐 이런 거야. 너가 얼마나 유식하냐, 너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이러면 사람들이 야, 너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만점을 한 요만큼만 알아도 진짜 많이 아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에 비해서 난 이만큼 알아. 우와, 그래 나 많이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공부를 많이 해오고 이래서 이미 알아야 될 게 진짜 많다는 걸 알게 돼. 근데 그러면 오히려 많이 아는데 불구하고 나 조금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기준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설명이에요. 근데 자, 요게 이제 일단 요게 이제 아시겠죠?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있고 셀프 서빙 바이어스 뭐 이런 건 이제 모티베이션인 게 기본적인데 요게 이제 엘리케이의 설명이었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낙관적 편견이랑 제3자 효과랑 어떻게 비슷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better than average 이펙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능력인데 능력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하면 능력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은 셀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내가 더 남들보다는 우수하지. 왜? 나는 나를 좋게 평가하고 싶으니까 그런 게 개입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 나름대로 다 적게 알면 나는 요만큼 알아야 되는데 이만큼 알고 있다 생각하고 뭐 그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요게 이제 기본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냐면 이게 통제 가능성이 있는 거.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경향성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통제 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이제 셀프와 아들 간의 차이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better than average 이펙트의 기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optimistic bias라고 하는 낙관적 편견을 봅시다. 낙관적 편견 사실 그다음에 이제 비현실적 낙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1980년도에 나온 대표적인 논문인데 여기서는 여기 능력 평가가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사건인데 자 대표적인 거 이렇게 어떤 사건을 자기가 미래에 경험할 가능성이에요. 미래 경험 가능성. 내가 얼마나 예를 들어 질병이다 그러면 내가 질병을 경험할 가능성을 질병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질병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봐냐면 내가 당할 가능성이 딴 사람들보다 낮아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의 평균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평균적인 타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지. 나쁜 질병은 나쁜 건데, 자, 자,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평균 평균적으로 걸릴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넘은 거예요. 근데 50% 낮은 50% 이하인 사람들이 50%만 나와야 되는데 보면 굉장히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가 딴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능력이란 특성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나는 이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체질적으로든지 뭐 어떤 조건이든지 남들보다 나는 그 질병을 예방하는 특성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이 질병과 관련된 능력으로 보면 이게 셀프 아들이에요. 근데 보면 이걸 비교해서 테스트하는 게 이거랑 똑같아. 근데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 두 가지 똑같은데 하나는 뭐 당신이 이 질병에 대처 능력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어? 딴 사람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부터 7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 빼서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근데 똑같아. 예? 이 낙관적 편견을 이렇게 질병과 관련된 능력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긍정적 사건이면은 뭐 내가 무슨 뭐 높은 성적을 받을 내가 앞으로 가능성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평균보다는 내가 더 그런 좋은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능력이라는 특성과 관계돼 있겠죠. 얘랑 똑같아. 근데 구조가 그러니까 낙관적 편견은 이 better than average 이펙트의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그 적용이에요. 근데 이거 능력이면 능력에 기반한 능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체질이라든지 특성에 기반한 어떤 사건의 경험 가능성이죠. 낙관적 편견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연구 보면 와인스타인이 한 1900 와인스타인의 1984년 연구를 보면 이 통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든지 사건의 경우에는 이 셀프형 아들이 훨씬 높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통제 가능성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빼먹었는데 엘리케에서도 바람직성이랑 통제 가능성 있잖아요. 통제 가능성은 뭐 좋은 말로 하면 성취 가능성 뭐 이런 건데 이 성취 가능성이냐 그 바람직성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 얼마 값어치 통제 가능성이나 성취 가능성은 내가 얼마나 그걸 할 가능성이 성취할 가능성이 있느냐 성공 가능성 뭐 이런 건데 그 두 가지가 모든 행위를 판단하는 의도를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두 변수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것도 보면 통제 가능성이 높으면 이 차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랑 두 개가 구조가 똑같아. 그러니까 낙관적 편견은 better than average 이펙트의 일종의 적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3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3자 효과. 3자 효과 또 이 핵심적인 게 뭐 지각인데 3자 지각이라는 게 이거 데이비슨 1983년 연구가 대표적이죠. 근데 3자 효과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미디어의 나쁜 영향은 나한테는 별로 없는데 그 일반 사람들한테 많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평균적인 3자가 있어. 타자, 평균적인 3자랑 자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쁜 메시지가 있을 때 나쁜 메시지에 감염이 돼서 거기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셀프가 있고 아들인데 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건 주로 나쁜 메시지, 나쁜 미디어, 포르노든가 폭력물 같은 게 나쁜 미디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아니 영향의 크기가 평균적인 타자보다 나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비슷하죠. 되게 비슷해. 그리고 사실은 나쁜 미디어 메시지에 감염되는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병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그런 나쁜 미디어의 영향력에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 그 영향받을 가능성 하면 거기는 어떤 능력이라는 특성이랑 관련돼 있어요. 근데 능력이 어떤 거겠어요. 근데 우리 비판적 처리 능력, 비판 능력, 그다음에 이해 능력, 지식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훨씬 높다고 생각해. 딴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나는 그런 좋은 특성들을 평균적으로 딴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셀프가 아들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기반해서 내가 나쁜 미디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구조가 다 똑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다? 제3자 효과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better than average 이펙트의 적용이에요. 근데 그리고 낙관적 편견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제3자 효과도 이 통제 가능성이랑 또 관련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게 미디어 메시지에 영향받고 안 받고 한 거는 이 사람의 우리가 통제 가능하죠. 잘 알고 사람 대부분 잘 알고 알고 하면 그런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리고 왜 통제 가능성이 높을 때 아까 이야기 안 했는데 왜 통제 가능성이 높을 때 이 차이를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느냐? 내가 통제 가능한데도 이거를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 나한테 정서적인 이 책임감이라든지 이 원망이라든지 질책 자책이 더 심해져요. 근데 내가 너 열심히 할 수 있었잖아. 다 너 책임이야. 너 왜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그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경험하는 거는 이것도 되게 낮게 나오죠. 통제 가능성도. 왜냐면 그거는 나의 책임이 없거든. 나한테 어떤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상도 내릴 수 없지만 잘한다고 해서 이때 마찬가지 낙관적 편견도 보면 통제 가능성이 없는 사건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다가 사기를 당한다. 이건 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지진을 갑자기 당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통제 가능성 낮은 거는 낙관적 편견의 영향이 적거나 없거나 적어요. 근데 그리고 뭐 베르든 에버리지 이펙트 관련 재밌는 연구도 있는데 이 크루거는 사실은 이제 더니 크루거 할 때 크루거인데 이 사람도 베르든 에버리지 이펙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간 건데 근데 크루거도 보면 이 사람은 이지 태스크랑 어려운 태스크를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해요. 근데 그러면 쉬운 거를 하면서 이걸 테스트하면 난 남들보다 더 잘하지. 쉬운 태스크일수록 쉬운 작업일수록 이런 편향성들이 더 크게 나타나요. 왜? 쉬운 걸 못하면 더 창피하니까. 예? 어려운 거는 다 못해도 괜찮아.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이제 성공 실패에 대한 것도 연결돼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통제 가능한 어떤 특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 제3자 효과는 우리가 이거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지만 이게 낙관적 편견의 일종이에요. 근데 똑같은 나쁜 메시지 감염받는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나 똑같은 거가 다 능력 베이스고 교육 지적 능력이 중요하고 여기서 자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베르든 에버리지 이펙트다. 자 이 이론이 도움이 되죠. 이거는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우리 그 제3자 효과 이론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간단한 문제들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웨이 에러가 있어요. 웨이 에러. 자 몇 년도냐면 이게 2007년 한번 보세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리서치라는 저널에 실린 거 보면 거기서는 아주 정말 얼굴 두껍게 제3자 효과는 낙관적 편견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결과를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좋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낙관적 편견은 제3자 효과 낙관적 편견의 일종이다 말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똑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서 이 베르든 에버리지 이펙트의 한계 이것들이 설명 못하고 있는 거 문제점 뭔가 이걸 한번 설명을 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 베르든 에버리지 이펙트는 이거는 이제 이 베르든 이게 이제 인지 편향은 확실해. 근데 베르든 에버리지 현상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항상 집단 차원에서만
집단 차원에서만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야 너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래서 그걸 알면은 50%의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50%가 아니고 뭐 90%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죠. 집단 차원에서 했는데 근데 개인 차원에서 봅시다. 근데 개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너는 그런 특성을 얼마나 갖고 있어? 얼마나 똑똑해? 난 7이야. 셀프는. 근데 아들은 3이야. 딴 사람들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잘해. 이렇게 하면은 이 차이가 4잖아요.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이 사람이 베러드 에버지 이펙트의 어떤 그런 편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냐? 이 사람은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 이 사람 원래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4%의 교수들이 나는 평균보다는 더 잘 가르쳐라고 할 때 일단 50%의 사람들은 맞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나 44%의 사람들은 잘못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편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셀프랑 아드를 하는 거는 이거는 비교 판단이지 비교 판단 자체가 편향은 아니에요. 예? 내가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 해서 그 편향이라든지 왜곡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순한 비교 판단일 뿐이고 근데 그 집단 차원에서 모아놓아서 보면 뭐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어떤 집단에서 테스트해서 발견된다면 어떤 그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자기가 실제 능력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 확실해. 그러나 집단 차원에서 누군가 그럴까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 응? 그다음에 여기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bad, good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그렇게 이거는 원래 그래서 이걸 이제 능력을 딱 보면 능력이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룹을 딱 나누면 이제 잘 못한 사람이 못하고 그런데 이제 지각을 보면 이게 실제고 지각을 보면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 대부분 잘 못해도 50% 이상은 자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건 할 가능성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지.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니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편향은 실제와 지각 간의 차이를 말하고 그거는 과대평가 아니면 과소평가. 이건 과대평가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 실제보다 자기가 더 못한다고 판단하네. 과소평가하는구나. 이런 관계에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집단 차원에서는 평균은 0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지각을 빨간색으로 하면 지각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자기의 능력을 좀 더 과대평가를 해. 근데 실제인 사람들은 되게 잘한 사람들만 바이어스가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이 다 조금씩은 다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결과로 해서 우리 집단 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더닝크루거로 가면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연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이게 편향을 의미한 바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제3자 효과를 봅시다. 제3자 효과 연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딴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무슨 그 폭력물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딴 사람들은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7 많이 받을 것 같아. 너는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나는 별로 영향 안 받아. 1 응? 차이가 6이야. 뭐 6을 이거를 편향적 인식으로 취급해갖고 와 이 숫자가 높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겁내려 더 찬성을 할 거야. 이게 이런 용어가 수십 건 있어요. 근데 수십 건이.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자체가 편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체 편향 이거는 비교 인식일 뿐이고 이거 자체가 편향이 아니고 이건 개인이 맞을 수도 있거든. 어떤 사람 실제로 내가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딴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배우고 뭐 그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영향 안 받을 수 있어. 라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연구가 많다. 낙관적 편견도 마찬가지. 낙관적 편견도 딴 사람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뭐 80%인데 내가 걸릴 가능성은 10%야. 그래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뭐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야. 뭐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야. 뭐 예방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비교 인식일 뿐이지 개인적 차원에서 편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이 더닝 크루거가 실제로 이 능력과 이 지각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편향적인 지각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살펴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 베러든 에버리지 이펙트는 모든 거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자기평가예요. 자기평가. 이 자기평가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게 어렵겠죠.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특히 누가 많이 틀리냐. 근데 이걸 메타코그니션이라고 그래. 메타인지라고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메타코그니션에서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들, 우리 그런 얘기 돼.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현실에 맞게 자기를 평가한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평가에서 틀려서 또 자기 자신을 더 우수하다고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닝 크루거 이펙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메타 이그노런스. 이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현상이 아까 그런 게 어디서 나냐면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 이그노런트, 잘 모르는 사람, 무지한 자, 무지한 자일수록 무지하면 이 메타 커그니션에 가는 이것도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자기가 무지한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무지한지 모르고 자기를 평균 이상일 것이다. 자기가 유식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무지에 대한 무지가 문제를 발생한다. 무지에 대한 무지를 그런 게 있다는 게 이제 더닝 크루거 이펙트인데 그래서 근데 더닝 크루거 이펙트가 두 단계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 크루거와 이 더닝이 한 1999년 더닝 크루거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치 이것도 99년 연구. 자, 99년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 초보자들이 특히 자신의 그 능력을 과대평가를 해서 지적 능력을 그래서 무지에 대한 무지가 있어서 그게 어떤 결론이 난다. 근데 이제 이 더닝이 2011년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unknowns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unknowns는 사람들은 이 초보자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것들에 항상 우리 인간은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의 메타코그니션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인류 전체적으로 인류 종 자체가 메타 이그노런스의 그런 오류의 를 범하게 된다. 이걸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